올림픽 열리는 해에 팔고 이제 월드컵 열릴 때 사고 이제 시기가 맞는 거죠. 그러면 올림픽이랑 이제 월드컵이 2년 주기로 차이 나잖아요. 그때마다 투자하면 되게 쉬운 투자가 돼요. 내가 크게 물렸을 때 뭘 해야 되느냐.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손실 나니까 당황해요. 빨리 복구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3배 레버리지 걸어가지고 돌격해버리죠. 그 말 나온 김에요. 그 소장님 삼성전자도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도 거의 네. 40% 이상 빠졌더라고요. 중국과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이건 여기는요. 반도체 때문에. 어.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악재인데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글로벌 악재도 있지만 미중 무역 갈등 악재까지 더해진 거예요. 그나마 삼성이랑 하이닉스 조금 낫던 이유가 이제 미국의 중국 수출 금지가 반도체 수출 금지가 되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한테 1년 유예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잠깐 숨통이 트인 상태인 거지 이게 뭐 완전한 해결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는 경기 반등이 일어나야 된다. 경기가 좋아야지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떤 분쟁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 화해 모드가 나와야 된다. 네, 그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하나는 해결될 수 있어도 하나는 좀 어렵죠. 미중 무역 분쟁이 과연 어디까지 해결될 거냐. 반도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거냐. 그리고 미국에서 치포 동맹이라 해가지고 그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하라고 하는데 그 메리트가 없지. 애매해요. 애매하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주는 보상안 대비 들어가는 게 약간 손해가 나는 정도의 보상안이라 굳이 꼭 미국에 가야 돼? 이런 느낌이 나는 거고 인텔 입장에서 어차피 미국 기업이니까 땡큐 하면서 그냥 지어내는 거고 좀 서로 입장이 달라요. TSMC 같은 경우도 솔직히 거기서 짓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데 지금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해보는 것 같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문제가 크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다라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가 미국의 공장을 안 지을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서 전쟁까지 났을 때 반도체 생산 공장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뒤를 좀 빼야 되는데 압박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화해 모드로 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약간 꼬인 것들이 있어서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보는 것도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그 역사를 보면은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힘들어했던 적들이 많잖아요. 침공도 많이 당하고 우리나라는 침입한 적이 없다고 뭐 그러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또 현대에 있어서도 물론 아직 막 전쟁이 터지고 안 터지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런 게 강대국 사이에서 되게 요충지로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또 반도체 공장들이 또 하필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네요. 전 세계 반도체 공장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막 굳이 막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이라고 하는데 이거 굳이 삼성전자 사야 되나? 40% 떨어졌다고 해서 싼데 뭐 PBR 역사적 저점이라고 하는데 거의 부근 났다고 하는데도 굳이 막 사서 이거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도 못 가고 저렇게도 못 가고 너무 외부 요인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반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면 삼성전자 투자는 되게 쉬운 투자가 돼요. 그냥 경기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고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면 되는데 보통 3년 반마다 호황이 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올림픽 주기라고 하는데 올림픽 열리는 해에 팔고 이제 월드컵 열릴 때 사고 시기가 맞는 거죠. 그러면 올림픽이랑 이제 월드컵이 2년 주기로 차이 나잖아요. 그때마다 투자하면 되게 쉬운 투자가 돼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 안 사더라도 그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에도 말씀해주신 대로 많잖아요. 또 많죠. 주가도 거기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 이런 거 보면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면 또 마음 편한 것 같은 것도 있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을 그냥 달고 간다라 생각하고 대신에 기술의 혁신이 좀 많이 일어나서 반도체 수요가 중국을 배제하더라도 계속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않을까. 그러려면 당장 거는 좀 어렵고 다음번 이제 호황이 올 때 그때는 또 갑자기 밀렸던 수요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무인 자동차, 자율자동차, 전기자동차 발로 또 반도체 수요가 더 크게 터질 수가 있으니까 로봇도 있을 거고 그때 보면 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을 배제하더라도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그때 어떤 지정학 좀 다루시는 분 인터뷰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 미중 패권 전쟁은 앞으로 최소 30년에서 50년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되게 스무스한 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 터질 거라는 거죠. 또 한 번.
그쵸.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동안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힘 대 힘으로는 안 붙을 거라 봤던 거죠. 금융으로 붙을 거다. 금융으로 중국을 고사시킬 거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IMF 들어가게 하듯이 금융적인 전략으로 말려 죽인 다음에 거기서 금융이라든가 알짜 기업들을 다 외인 지분을 확보하고 해체 작업을 좀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중국이라는 데가 일반적인 국가가 아니고 아무래도 공산당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버티는 힘이 좋아요. 공산당 특징이 경제로 말려도 잘 안 죽어요. 북한도 그렇죠. 네, 북한도 그렇고 저 러시아도 그렇고 크림반도 때부터 2024년부터 계속 제재를 했는데도 그 체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미국이 금융으로 그렇게 두드려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결국은 이제 3, 4년의 대만을 기점으로 큰 도화선이 되지 않겠는가라 보는 게 지금의 이제 많은 시선들이죠. 네. 아,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공부하실 것도 참 많고 마음고생도 심할 텐데 지정학 이슈가 좀 잘 풀려나가는 방향으로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현재 예. 그 주식 투자하면서 그 물린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예. 좀 스트레스 관리법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냈는데 세분 세분 말고요. 그 임용환 박사님이랑 네. 전쟁과 이제 주식에 대해서 해가지고 책을 한 권 냈거든요. 나오셨어요? 네, 나왔어요. 그저께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나왔는데 음. 제가 오히려 임용환 박사님을 모셨어요. 이제 음. 하락장 시작될 때쯤이었었는데 네. 전쟁과 주식이 공통점이 너무 많다. 배울 게 너무 많다. 상승장에선 몰라요. 그 가치를. 근데 하락장에선 진짜 느낍니다. 주식이라는 데는 서로를 상대를 속이고 뭐 포지션, 뭐 선물 옵션으로도 속이기도 하고 거짓 정보를 흘려서 루머도 흘리고 치사하게도 상관없어요. 상대방 돈을 뺏으면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암투가 벌어지는데 그런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똑같은 데가. 전쟁하는 쪽이랑 정치판이랑. 정치는 잘 모르겠고. 근데 전쟁 쪽도 보면은 내가 상대방을 안 죽이면 내가 죽어요. 온갖 술수랑 책략과 전략이 다 나와요.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안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정말 다 진 것 같은데 지는 애가 역전으로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을 되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셔가지고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시면서 이야기하면서 들으면서 저도 투자를 했었고 실제로 이번 하락장을 굉장히 잘 견디는데 멘탈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감명 깊었던 얘기를 하나 하면은 내가 크게 물렸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역사적으로 삼국지만 뭐 얘기를 들어도 대패했던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조조가 대패했던 사건이 적벽대전. 이제 원소 다 깨고 송곳만 남겼을 때 나 다 이겼다. 맞아요. 거만해졌죠. 중원을 다 잡았잖아요. 네, 100만 대군 다 이끌고 내려가서 이제 송곳한테 항복해야 했는데 항복을 안 해요. 어쭈 이것 봐라 하면서 이제 배를 딱 해서 하려 했는데 배를 다 묶었지만 자신 있었던 게 겨울이라 북서풍이 분다. 저쪽이 절대로 불화살 공격을 할 수가 없다. 완전히 배제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갑자기 남동풍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다 이제 뭐 불화살이 났죠. 그래서 이제 조조가 크게 패했어요. 뭐 100만 대군이라 치면 이제 5만 남았다 칩시다. 95만 날려먹고 주식으로 치면 손실률 95%. 자,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5만 남은 군대를 가지고 적진을 돌격해서 5만 갖고 혹시 이기지 않을까라는 뭐 모험을 거는 게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내가 우량주로 카카오로 70% 손실 나잖아요. 손실 나니까 당황해요. 빨리 복구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3배 레버리지 걸어가지고 뭐 돌격해버리죠. 근데 이미 그 기세가 상승인 기세가 있고 하락인 기세가 있는데 하락인 기세일 때 3배 레버리지 걸어서 돌격을 하면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유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릉 전투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잃었는데 다 잃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갈량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천하를 통일시켜라. 미안하다. 장수 다 잃고 군대 다 잃고 물자 다 잃어서 미안하다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갈량 입장에서도 뭐 하겠어요. 복수하러 갈 수도 없는 거고 둘 다 했던 행동이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회복을 먼저 했어요. 조조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역을 회복하는 걸 먼저 했어요. 우선은 병력을 잃었잖아요. 그럼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13살, 12살 어린이들이 5년 정도 지나야 청년이 되고 창을 들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다시 병사를 양성하고 세금을 다시 걷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민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민족들 다 평정하고 다음번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내부 정리를 싹 합니다. 제갈량도 뭐 했냐면은 바로 공격을 나간 게 아니라 남만을 정벌했어요.
이민족을 정벌해서 부족했던 물자나 이런 군량들을 확보하고 다음에 내가 위나라를 쳐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거죠. 몇 년 힘을 쌓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우리가 내가 큰 손실을 입었다, 뭐 75% 이상 손실을 잃었다 그러면은 300% 수익이 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천천히 이제 다시 회복을 해야죠. 주식으로 회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금으로. 뭐 있으면 좋겠죠. 내가 뭐 아니면 현금 소득을 늘려서 현금을 늘리는 방법, 절약을 해서라도 캐시를 더 현금 흐름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아니면은 내가 뭐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자산들을 현금화해야 된다. 유동 자산을 늘려놓으라는 거예요. 바꿔놓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내가 캐시를 들고 있는 상태가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다시 평정심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 3억 정도를 다시 쌓아놨다. 주식을 75% 물렸지만 그럼 이 3억을 가지고 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세 상승장이 됐다. 얘를 그때 투입시키는 거죠. 그럼 난 언제든지 돈을 벌 준비가 돼 있어라고 하는 게 훨씬 낫더라. 그런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삼국지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현금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좀 집중하고 우선은 바로 공격을 하고 또 그 주식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생활을 좀 돌봐보는 것도 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현금 채굴하러 간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지금은 내가 현금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식 생존의 법칙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또 삼국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주식에서도 그렇게 현금 채굴 열심히 해서 원화채굴 해서 잘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도 어떤 이슈가 해결되면 대외적인 게 해결되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이제 적절하게 또 타이밍을 보면서 대세 상승기의 초입에 그 신호를 보고 투자를 하면 되겠고요. 예.